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무성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좀 약하게 시작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틱 차트입니다. 그 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죠. 그 전의 모습은 전강 후약. 아침에 좀 강했다가 후반에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약간은 반대입니다. 아침에 좀 약했다가 후반에 낙폭을 줄이거나 또는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 전약 후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밋밋한 그런 상태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조정을 기술적 조정 중에 현재 횡보 조정한다. 지수가 크게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횡보 조정을 받는 이런 조정을 횡보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중에 가장 바람직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수가 크게 내려오는 또 그에 따라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이 설사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이라도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판단하기도 힘들고 또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지난 월요일 날 한번 나왔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동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증시는 북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호재,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재와 전제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리와 유동성이다 하는 건데요.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7월달, 8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금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수 상승세가 더 강해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 내면의 흐름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 그것을 전제하면서 볼 때 현재 조정은 아주 바람직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와중이라고 했을 때는 기존 우리 추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또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또 현재 SDI, 2차전지, 삼성 SDI, 삼성 SDI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거의 비등한 정도 추천한 종목이 말씀드린 종목이 LG화학 그리고 SKC, 좀 작은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또 그 외에 또 삼성전기도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 EUV 극자에서 노광계와 관련돼서 제1탄 뭐 SNS텍, FST 및 그리고 3탄 동진세미도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 종목들 쭉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이들 종목은 어차피 단기로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죠. 장기로 그것도 검증된 실적 우량 중 한 쪽으로 말씀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에 나온다고 해서 또 위치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어, 팔 필요는 전혀 없다고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요. 시가총액 최상위 3위권 내까지 등극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55조가 넘어가죠. 자, 이러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입니다. 시가총액 50조가 넘어가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하루에, 주가가, 한 60만원대 80만원까지 순식간, 불과 2, 3주 만에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탄력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 자체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만큼, 기술적 도중에 필요하다 했던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조정을 받은 한 75만원, 이격 조정을 받는 적당한 가격 75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거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아예 어차피 이 종목이 내년까지 또 내후년까지 본다면 100만원 넘어 200만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이라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좀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너무 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보유한다 하는 소신을 갖고 이 종목을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의 전략은 다른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 삼성전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SDI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다만 FST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갔으니 한 번쯤 매도를 하자. 이런 정도의 약간의 융통성만 발휘하면 된다. 한 점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시장과 함께 특히 오늘 삼성전자 얘기는 모처럼 만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조간 경제신문에 일제히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한때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를 꺾을 팹리스 군단을 키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좀 해보시기 바라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는 건데요. 특히 현재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와 관련된 수혜 대상, 물론 이미 그들 종목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밟아서 시장부터 이제 봐야 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폰을 모집합니다. 체험 VIP 폰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확실하게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현재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현재 그 안내판의 우하단에 보면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고 저한테 성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1대1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안내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우선 먼저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미국의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 한 10주째 계속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3월 초보다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150만 8천 명.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확산했다라고 한다는 이거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 악재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확진자가 또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 들고 없는 어쨌든 부담은 부담이고요. 자, 시장을 보면 WTI 가격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38.84달러. 전일 대비 2.3% 정도 올라갔다는 건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육고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가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물론 정제업체도 있는데요. 정제업체보다도 더 우리가 눈여겨볼 대상은 특히 오늘은 현재 LG화학이 포함이 됩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보세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특히 대한유화는 순수종합화학회사입니다. 좀 작긴 하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순수종합화학업체가 어느 정도 현재 펀더멘탈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10% 가깝게. 롯데케미칼도 또한 맞죠. 대형 종합화학 회사 중에 순수하게 석유화학만 업체가 롯데케미칼입니다. LG화학은 이것저것 많이 하죠. 좀 달라요. 롯데케미칼은 그런데요. 이들 종목이 올라가요. 이것은 그만큼 특히 에틸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현재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만 봐도 하반기에 대형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건이 조금씩은 좀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것. 특히 중국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경기와 또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장 전체를 볼 때 매우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물론 이들 종목 단기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그것을 잘 모를 때에는 차라리 LG화학하면 훨씬 낫습니다. LG화학도 석유화학 부분이 현재 매출 비중이 거의 3분의 2쯤 되고,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의 90%가 석유화학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LG화학을 보면 석유화학과 관련된 석유화학 부분의 회복과, 그리고 2차 전지 및,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겨진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바이오입니다. 자, 이거는 그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도는 어제보다 그 규모가 줄었고, 또 그들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동시에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하는데, 어제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주 봐왔던 것, 특별히 문제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까지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포지션 플레이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기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지 중요한 판단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뭐 그런 정도로만 현재 참고를 할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약간 줄어들었네요. 1.0이 넘어간 마이너스 1.0 백오디에이션 상태. 근본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 신호를 보이는 것이 베이시스인데요. 약세장이냐 강세장 분을 판가름 하는데 기준선이 되는 것이 베이시스입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낮았습니다. 요거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이 돼야, 그래야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비록 비차익적이긴 하겠지만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겠죠.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만 봐도 삼성전자가 급등하기는 아직은 시간이 여의치가 않다. 그렇다는 것이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아까 전에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유가도 그렇지만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바닥에서 금년 3월달 바닥이었고 그 바닥에서 24%나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는 그 중국을 비난하지만 또 폼페이오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은 왕체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고, 이 사람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이 사람을 만났어요. 고위급 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는 겉으로는 뭐 완전 일촉즉발 위험한 상태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내면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시장 특징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안정적이죠.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횡보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보편적으로 한테 유리합니다.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재 물론 바이오와 IT를 양분해서 사실 양대산맥입니다. 바이오 및 IT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대산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이오보다 사실 IT가 조금 더 세요.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IT는 지수 민감 분야입니다. 따라서 IT가 강하려면 지수가 강할 때 IT가 강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맥을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내부를 들여다보면 바이오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바이오보다 IT가 조금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 그리고 일부 그 전에 급등했던 바이오주나 또는 현재 제약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 이걸 좀 급락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중해제약도 급락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크게 밀리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종근당도 5% 넘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는 바이오 신규 상장 등록으로 SCM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또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것도 또한 그렇고요. 뭐 크게 폭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탄력에 떨어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유명한 종목 중에서 나타납니다. 녹십자 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한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 전과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현재 지금 IT 종목들은 꽤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잠깐 보도록 아모텍 말씀드렸죠. 이게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 액트로 이것도 움직일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탑스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자 그리고 비머리 반도체에서 테스나 말씀드렸죠. 테스나 또 현재 DB 하이텍이 모처럼 만에 움직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던 뭐 제1탄 SNS텍 EUV 극자회선 노광기 제1탄이 SNS텍이고요. 2탄이 FST 펠리클을 만드는 FST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진쌤 3탄이고요. 4탄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그 종목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 점에 궁금하고 한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특별히 조사하기 1대1로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보면 ITM 반도체 이런 종목 어제 말씀드린 유진테크도 탄탄하고요. LOT 베큐um 진공 장비 쪽이죠.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 램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중에 제우스, 오션 브릿지, 유진테크, 테스트 쪽도 움직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테스나, 테크윙, 한양 디지텍 같은 이런 정보도 움직이고요. 그 외에 QSI, 에로티 베큐um, 프로텍, ITM 반도체 여기 있죠. ITM 반도체 이런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특정 종목은 매우 탄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현재 바이오보다 그 폭이 넓고 해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우량주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약간 기대를 모았던 현재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탄력이 있도록 어제 잠깐 반짝였을 뿐 그 반등세가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그들 종목은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미리 선취 매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취 매수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스마트폰 관련주, 또 반도체 소재, 장비, 테스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IT 관련주들이 현재 조금씩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들 종목이 지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맥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그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요. 왼쪽에 나오고 있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더 이상 크게 키우면 글씨가 깨지더라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 TSMC 거꾸로 펠리스 공장 키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금요일날. 이슈는 그거예요. 세계적인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 회사와 같이 현재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세이프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세이프 CDP라고 하는 설계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건 그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각종 데이터를 필요한 섹터 또는 업체 또는 부분에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업체가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또 네이버도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클라우드입니다. 그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삼성전자가 키우고 싶은 그런 팹리스 설계업체를 뜻합니다. 팹리스 공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설계업체를 뜻합니다. 설계업체 및 그 설계업체를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을 개발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IT가 점점 더 고난도화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 공간과 더 많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각계 설계업체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 삼성전자 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삼성전자 경쟁력 강화 방향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밑작 대리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현재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CMO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제약을 만드는 로직을 받아서 그 약을 만들어주는 것이 CMO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파운드리인데 세계적인 업체가 대만 TSMC고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더불어서 대만 TSMC는 반도체 업계 괴물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만 따지면 삼성전자는 TSMC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TSMC가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MS는 마켓시어, 즉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 18.8%, TSMC는 51.5%,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 한 3년 사이에 삼성전자 이 부분, 현재 시장 점유율은 8%가 안 됐던 건데, 불과 한 2년 내지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려서 TSMC를 추격하게 됐고, 해서 글로벌 4위에서 2위로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면 2018년도에 IBM 서버에 칩을 수주받았고요. 또 작년입니다. 퀄컴의 그 유명한 스냅드래곤 APA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냅드래곤 이거 수주받았고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세계적 그래픽 JV 업체입니다. 엔비디아 GPU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또 수주받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세계적 업체 수주를 받으면서 현재 조금씩 TSMC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택의 EUV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EUV 극자에서 노광기 ASML에서 만드는 거. EUV 파운드리를 추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거의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짜리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2020년 5월 달에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가만히 보면 최근 들어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또 거의 10년 가까이 매년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계속 한 10%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상당히 노골적으로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AI는 자율주행이고요. EV는 전기차입니다. CIS는 이미지 센서고요. GPU는 그래픽 카드고요. NPU는 신경방 처리 여기입니다. PMIC는 전력용 반도체입니다. 5G는 다 아실 거고요. 이런 시대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발전되고 있어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그만큼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더욱더라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칩을 직접 개발 생산을 합니다. 전부 다 생산하는 뜻이 아니라 그 칩의 로직과 설계하기 직전까지 생산을 해서 설계업체 넘겨 설계 만들고 다시 또 파운드리에 맞춰서 그 칩을 직접 만들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TSMC가 워낙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는 미세화 공정 단계가 한 7나노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7나노고 그리고 TSMC도 7나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세화 개발하는 연구실 단계에서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3나노까지 가고 있거든요. 특히 그때 중요한 것이 EUV 장비가 됩니다. EUV 극장에서 노광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세화 할 때 말이죠. 그래서 EUV가 뜨는 거고 말이죠. 그 패키징 기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칩과 그리고 기판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패키징이고요. 그 패키징 기술은 오히려 삼성보다는 TSMC가 특히 FOWLP 기술이라는 것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애플에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그 계기까지 얻게 된다는 듯. 삼성전자는 탈락을 했죠. 그 정도로까지 패키징 기술은 TSMC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TSMC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객사 범위. 네, 고객사 오랜 기간 동안에 고객사들을 현재 계속 키워가 그 연결을 맺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들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신뢰 관계가 상당히 높은데 또 레퍼런스가 있죠. 과거의 실적도 상당히 많고 다양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재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그게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건데 칩 생산을 위해서 입체적인 생태계가 필요한 삼성전자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팹리스 업체 간, 설계 업체 간,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 간, 또 삼성전자의 그 삼각관계가 서로 협력 체제가 마치 가치 사슬처럼 VCA라고 합니다. VCA 가치 사슬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요. 일종의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CA가 그 망이 생태계처럼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잘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완벽하게 훌륭한 구축하는 데가 바로 TSMC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할 것은 그 부분의 공백을 메꾸는 데 있다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미세화. 미세화가 가장 중요하죠. 미세화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바로 EUV 극자비에서 노광기고요. 극자에서 노광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걸 만들지는 못해요. 현재 네덜란드 업체 ASML이라는 데서만 유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 그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 택이 뭡니까? 근데 바로 블랭크 마스크, 포톤 마스크의 원판, 포톤 마스크는 사제 원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제 원판 포톤 마스크의 원재료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그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SNS 1탄이고, 그리고 포톤 마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펠리클이라고 해서 만드는 데가 FST고요. 동진 세미캠은 현재 그 포톤 마스크 뭡니까? 사제 원판에 바르는 한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을 만드는 국내 사실상 현재 제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진세미킴이고요. 제4탄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VCA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팹리스, 어버버 반도체, 칩스앤 미디어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팹리스 설계업체, 국내에서는 마땅히 설계업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어버버 반도체나 칩스앤 미디어 정도인데 좀 약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유보해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즉 설계를 도와주는 쪽이죠. 설계를 코디네이터를 해주는 이 부분 이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디자인 하우스만 따진다면 현재 그 TSMC는 8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아직 한 개도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1호가 될 소지가 높은 업체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쯤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의 제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자, 테스트 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테스나 리노호 테스나는 현재 뭡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를 외주를 주는 그런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현재 계속 부각될 소지가 높다. 테스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가 이거고요. 그리고 현재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는 현재 ISC 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리노 공업이 됩니다. 리노 공업.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만만하게 누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는 어떤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가 이거 뭐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4탄, 아까 말씀드린 1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NS 1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주가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한 만원대, 15,000원 정도 있던 주가가 현재 얼마예요? 32,000원, 두 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 FPS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금년
5월 달부터 힘을 내기 시작해서 그 당시 뭐 한 7,000원 정도 있던 주가가 25,000원까지 거의 2배, 3배, 3배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FSC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동진쌤 이게 3탄이죠.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그런 뭐 완만한 정도가 아닌데 신고가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궁극적으로 3만 원 이상, 금년 중에 3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탄, 그리고 4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가입을 하셔서 그 정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꼭 뭐 가입을 안 해도 아주 꾸준하게 이 방송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은 뭐 PER이 상당히 낮아요. 6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실적은 상당히 좋고 또 관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정도입니다. 내용을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그 흐름에 맞는 종목을 짚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